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.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. 벙커프라의 고사장입니다. 자, 요번 시간에는요 모형 만들 건 아니고요, 뭐 사는 이야기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냥 수다를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디오라고 생각하고 뭐 들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자, 요번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, 라떼는 말이야 시리즈로, 지금 어린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, 요즘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옛날 프라모델 모형 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자, 옛날 프라모델 샵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. 우선 요즘 프라모델 샵을 한번 생각해 보죠. 조이하비 같은 곳이나 아니면 뭐 애니통, 뭐 하비팩토리. 하비팩토리는 얼마 전에 홍대 쪽은 이제 문을 닫긴 했지만, 이제 프랜차이즈 건담 베이스가 있죠. 자, 이런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? 일단 친절하죠. 되게 넓고 쾌적한 환경, 쇼핑하기 좋고 물건 고르기 좋게 돼 있고, 물건 되게 막 차곡차곡 전시 잘 돼 있고, 서비스의 질이 되게 높고, 일단 들어가서 나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손님한테 이제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게 이제 요즘 일반적인 샵의 모습이죠. 뭐 안 그런 샵도 없잖아, 뭐 있긴 있겠지만 요즘도. 자,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. 일단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타임머신을 타고 추억 여행입니다. 라떼는 말이야. 자, 우선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 중학교 때까지 90년도 뭐 초중반이죠. 일단 초딩 입장에서는 가기가 무서운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.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였어요. 일단 뭐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머리가 크니까 좀 깡도 좀 생기고 이래서 모형점에 그냥 뭐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었지만, 겉에서 바라보는 모형점의 모습은 어땠냐면, 대부분 윈도우가 크게 있었어요. 거대한 윈도우로 전면이 유리로 돼 있고, 거기에 모형들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. 근데 지금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, 그 당시 모형점들은 기본적으로 다 사장님들이 진성 모델러야. 사장님들이 씹덕이에요. 기본적으로 사장님들의 내공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모형점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. 기본적으로 뭐 에어브러시나 이런 도구나 프라모델 실력도 기본적으로 되게 높은 분들이 대부분 사장님이었습니다. 프라모델이 좋아서 샵을 차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. 요즘은 조금 다르죠. 요즘은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관리하는 차원이죠. 요즘에는 물론 뭐 요즘 사장님들도 뭐 알고 보면은 프라모델을 과거에는 했던 분들이 대부분 뭐 사장님이셨겠죠. 거대한 윈도우가 있고 거기에 모형들이 전시가 빼곡하게 돼 있었어요, 대부분. 근데 이게 그냥 가조립 수준이 아니에요. 그 당시 진열장의 모형들은 전부 엄청 퀄리티가 높은 모형들이 전시가 다 돼 있었어요. 물론 풀도색 기본이죠. 에어브러시나 이런 걸로 풀도색, 그리고 이제 군인 디오라마 쪽이 그 당시엔 되게 강세였기 때문에 되게 사실 실제처럼 모형을 갖다 도색을 하고, 군인 이제 디오라마들 붓으로 세필로 꼼꼼하게 칠한 그런 스케일 모형 디오라마들이 대부분 진열장에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로봇 프라모델들은 실제로는 전시장에 많이 없었어요. 왜냐면 그 시절만 해도 스케일 모형이 강세였어요. 레진이나 소프트 비닐 같은 걸로 된 캐릭터 피규어 모형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전시가 돼 있었어요. 특히 이제 약간 좀 여자 캐릭터, 조금 야한, 조금 성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여자 캐릭터 같은 게 많이 전시가 돼 있었고요. 로봇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로봇은 조금 찬밥 신세였습니다. 건프라 쪽도 그 당시만 해도 약간 모델러들 사이에서는 약간 장난감 취급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. 말씀드렸지만 스케일이 강세였기 때문에. 그 시절은 디오라마를 얼마나, 군인 모형, 2차 대전 디오라마, 그리고 이제 전차 밀리터리 쪽, 또는 이제 에어로 비행기, 요런 걸 갖다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놓느냐가 실물에 가깝게,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고수라고 취급받던 시절이었고, 상대적으로 이제 뭐 로봇
건프라나 이런 걸 가지고 디오라마를 만들고 이러는 거는 이제 서서히 유행을 하던 시절이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주목을 많이 못 받던 시절이었습니다, 사실. 어쨌건 네, 겉에 이제 물론 이제 없었던 건 아니에요. 그런 모형들이 전시가 돼 있긴 했었지만 디오라마로 전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개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. 그냥 기본적인 도색이랑 조립만 해서 세워놓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뭐 간혹 막 마개조 하는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. 그때만 해도. 근데 이제 많지는 않았죠. 어쨌든 밖에서 일단 진열장을 먼저 구경을 합니다. 왜냐면 안에 바로 들어가기 무섭거든. 왜냐면 어린 막 중학생 뭐 초등학생 신분에는 일단 안에 들어가면 아저씨들이 가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섭잖아. 일단 어른이니까. 그래서 일단 밖에서 먼저 간을 봅니다. 들어가긴 좀 무서워서 밖에서 진열장에 있는 전시된 모형들을 이렇게 눈팅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야,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.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? 대단한데? 막 이러면서 일단 밖에를 한번 쓱 구경을 해요. 그러다가 이제 안에 누가 있나 이렇게 대충 한번 눈팅을 하는 거죠. 근데 일단 공기가 무거워요. 좀 살벌합니다, 분위기가. 프라모델을 갖다 특별히 살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, 솔직히. 뭐 살려고 갈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프라모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어요. 해봐야 뭐 이런 잡지 이런 거 뭐 수입 중고 서적 파는 곳에 가면은 요런 일본 잡지 같은 거 하비 재팬 요런 것도 구입을 할 수 있었고요. 그 당시에도. 그리고 요런 네, 국내 모형 잡지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. 90년도는. 요런 걸로 일단 프라모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최선이었어요. 그 당시엔. 왜냐면은 일단 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도 없었고, 그리고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모형점 사장님하고 좀 친해지면은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 잡지가 그 당시에는 그나마 최선이었어요. 자, 그래서 일단 네,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형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.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뭐 동네마다 달랐어요.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떠냐면 싸늘합니다. 살벌해 분위기가. 일단 들어가면은 어서 오셨어요란 말 자체를 아예 안 해요. 네. 특히 어린 학생이 왔다. 그 시절만 해도 어린 학생들은 이제 거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. 어른들이 일단 학생들을 좀 약간 무시하던 좀 심했습니다. 그 당시엔. 왜냐면 모형점 샵이나 이런 데도 부모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일단 약간 좀 개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. 요즘엔 정말 상상할 수 없죠. 요즘에 건담 베이스나 이런 데 가면은 어서 오세요 막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잖아요.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막 물어보고 막 친절하게 해준단 말이야.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. 그냥 사장님 모형 만들고 있어. 사장님 모형 만들던가 아니면은 뭐 TV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기 갖다 놓고 게임하고 있어요. 막 플스 이런 거 하고 있어. 막 메가드라이브나 플스 이런 거 하고 있어요. 일단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왔냐 뭘 찾냐 아예 물어보질 않습니다. 근데 어른이 갈 땐 달라요. 어른이 가면은 어느 정도 친절하게 이제 무슨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뭐 이런 거 물어보지만 일단 학생이 갔다 거의 뭐 그냥 변사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일단 말을 안 해. 그럼 뭐겠어요. 옛날 모형점들은 요즘처럼 음악 같은 걸 틀지도 않았었어요. 그냥 고요합니다. 정말 고요해요. 조용하고 한번 사장님이 모형 막 만들다가 그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모형점 사장님들이 프라모델을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. 90년도는. 그래서 손님이 와도 그냥 프라모델 계속 만들고 있어. 이건 뭐 거의 공방이야. 이건 샵인지 공방인지 헷갈릴 정도로 자기 작업실이에요. 에어브러시 갖다 놓고 막 겁내 막 작업하고 있어. 그러다가 딱 손님 들어오면은 한번 쓱 쳐다보고 아무 말을 안 해. 일단 학생이면은 아무 말 안 하고 한번 쳐다보고 그냥 다시 모형 막 만들어요. 그냥 막 만들어. 이건 뭐냐, 일단
학생들은 구경을 왔다가 돈이 없어서 대부분 그냥 나가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빼먹은 게 있는데, 그 당시에는 문방구라는 곳이 크게 두 군데로 갈렸습니다. 일단 국내 정식으로 수입 모형을 파는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수입 프라모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. 하나는 뭐냐, 일단 동네 모형점에서는, 동네 모형점이란 게 아예 없었고, 그 당시에는 이제 문방구로 유일하게 있었습니다. 문방구에서 프라모델을 이렇게 같이 좀 팔았었어요. 근데 문방구에서 파는 프라모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 뭐냐면 국산 모형만 팔았다는 거예요.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 아카데미, 뽀빠이, 뭐 아이디어, 킴스 프라모델, 세미나, 뭐 형제과학, 다는 기억이 안 나네요. 어쨌건 뭐 그런 것들이 국내 이제 카피하는 그런 제품들만, 뭐 아카데미도 옛날에는 불법 카피하다가 반다이한테 철퇴 맞았었죠. 흑역사입니다.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, 수입 프라모델은 동네 문방구에선 아예 판매를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? 하나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전문 모형 샵에 가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. 그 당시만 해도 전문 모형 샵이라는 곳은 대부분 수입 프라모델을 팔던 곳이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타미야, 그리고 반다이 프라모델, 그리고 하세가와, 뭐 요런 게 대표적이었죠. 그 당시에 뭐가 있었지? 뭐 에어픽스, 뭐 드래곤제, 대만제, 드래곤제도 있었고, 또 뭐가 있었지? 자, 어쨌든 그런 거를 파는 곳에서는 이제 수입 프라모델을 구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동대문에 가는 겁니다. 요즘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, 옛날에는 프라모델을 수입하는 수입 업체가 동대문에도 많이 있었어요. 지금처럼 수입이 개방이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수입 제품이나, 거기에는 이제 프라모델도 해당되는 겁니다. 뭐 수입 군용 제품 또는 뭐 전투식량, 뭐 이런 것들, 미군 야상, 이런 거를 구하려면은 과거에는 동대문에 가시면은, 지금도 있어요. 지금도 동대문에 가면은 그런 거를 이제 뭐 수입해서 파는 그런 막 보따리상이나 그런 도매상들이 있었어요. 근데 과거에는 실제로 동대문 도매상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막 수입 제품 파는 곳에서 그 장난감도 같이 팔았었는데, 거기에 반다이나 타미야 프라모델도 같이 팔았었어요. 거기서 사면은 일반 그런 수입 프라모델을 파는 동네 매장보다도 좀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그런 데서 이제 수입 물건을 띄어다가 파는 장사를 옛날에 하셨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부모님한테 막 쫄라가지고,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졸라서 프라모델 막 사달라고 막 쫄르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, 그때 가서 한번 생일날 큰맘 먹고 부모님이 한번 이제 수입 프라모델을 사주신 적이 있었어요. 그게 뭐였냐면 바로 반다이에서 나왔던 자bun글,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있어요. 어깨에 이게 대포 이렇게 딱 내리고 머리가 캐노피로 된 주인공 로봇가 있어요. 그때 그거를 제가 반다이제 프라모델을 한번 최초로 사서 초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. 뭐 퀄리티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죠. 일단 뭐 눈 돌아가죠. 어쨌든 그렇게밖에 수입 프라모델을 구할 수가 없던 시절이었어요. 자, 어쨌든 그래서 들어가서 일단